반갑습니다. 비낙TV입니다. 오늘은 가을 감성돔 낚시를 할 때 어떤 채비를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월간 바다낚시 앤 시루어 2022년 10월호에 게재된 김정욱의 릴찌낚시 이론과 실전 29편 잠수찌 채비 대 전유동 채비 가을 감성돔 낚시에 어떤 채비가 더 유리할까? 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필자인 김정욱 씨는 거제 지세포에서 갯바위 낚시 전용선인 해리모를 운영하는 선장이자 쯔리겐, 랜서, 퀴마, 필드 테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릴찌 낚시 전문 낚시인입니다. 가을 감성돔 낚시 채비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반유동 채비가 유리할까요? 전유동 채비가 효과적일까요? 가을 감성돔은 먹성이 좋고 활성도가 높습니다. 바닥층부터 중층까지 상하로 움직이는 폭도 매우 큽니다. 가을 감성돔 낚시가 유난히 재미있는 이유도 이 같은 습성을 가진 상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성을 가진 가을 감성돔을 노릴 때는 반유동 채비부터 전유동 채비와 잠길찌 채비 그리고 잠수찌 채비까지 다양한 채비가 두루 사용됩니다. 필자는 가을 감성돔을 공략할 때 전유동 채비와 잠수찌 채비를 주로 쓰는데 이 두 채비만 제대로 활용해도 어느 포인트에서나 확률 높은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상하로 움직이는 폭이 넓고 먹이에 반응하는 속도가 빠른 가을 감성돔을 공략할 때 반유동 채비를 사용하면 왠지 낚시 재미가 반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전유동 채비를 고집하려니 잡어 성화가 심한 상황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거슬립니다. 강풍 속에서 채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잠수찌 채비는 어떨까? 하지만 잠수찌 채비도 단점이 많습니다. 어신찌를 포함한 채비 전체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미끼가 진행 중인 지점과 수심층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게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채비 조작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끌림이 쉽게 생긴다는 사실을 잠수찌 채비 최대 단점으로 꼽는 낚시인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잠수찌 채비와 전유동 채비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어떤 채비가 어느 상황에서 가을 감성돔 공략에 더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수찌 채비와 전유동 채비는 한 끗 차이. 필자는 잠수찌 채비와 전유동 채비가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채비 사이에 존재하는 한 끗밖에 안 되는 차이가 상황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잠수찌 채비와 전유동 채비 모두 전 수심층을 공략할 수 있다는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다. 어신찌가 수면에 떠 있느냐 가라앉느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전유동 채비와 잠수찌 채비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유동 채비의 장점 입질이 오면 어신찌 움직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제 동작을 통해 채비를 원활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어신찌가 떠 있어서 원줄을 당겨도 미채비가 쉽게 딸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유줄을 주는 방법으로 가벼운 미채비도 원활하게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채비를 멀리 던질 필요가 없어 초보 낚시인도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전유동 채비의 단점, 바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입질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입질이 예민할 때 구멍찌에 어신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신찌와 미채비가 꼬일 경우 미채비가 제대로 가라앉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잠수찌 채비의 장점, 바람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습니다.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도 미끼와 밑밥을 효과적으로 동조시킬 수 있습니다. 목줄에 좁쌀봉투를 물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조류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신찌와 미채비가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흐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입질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잠수찌 채비의 단점, 플로팅 타입 원줄을 사용하면 미채비를 원활하게 가라앉히기 어렵습니다. 너무 자주 견제할 경우 미채비가 낚시자리 앞으로 끌려오면서 미끌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류가 발 앞으로 밀려드는 곳에서는 미끌림이 심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초보 낚시인이 사용하기에는 조작법이 까다롭습니다. 위와 같은 전유동 채비와 잠수찌 채비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 공략 계획을 세우면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상황에서 맞닥뜨리더라도 가을 감성돔과 만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필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는 잠수치 채비를 애용합니다. 수심이 비교적 깊은 포인트에서 쓰면 장점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바닥이 모래받침 포인트에서도 잠수치 채비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반면 수심이 얕고 조류가 느린 여바 포인트에서 잠수치 채비를 쓸 경우 밑걸림이 생기거나 목줄이 수중력 표면에 쓸려 흠집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필자 가을 감성돔 낚시 출조 에피소드. 올가을은 유난히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이렇게 자주 내린 해가 또 있었던가 싶을 정도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도 낚싯배를 띄우기 어려울 정도로 바다가 심수를 부렸습니다. 날씨가 낚싯배 출항을 막았던 추석 전날, 모처럼 감성돔 낚시를 다녀왔는데 그날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필자가 운항하는 해리모뿐 아니라 다른 출조선 모두 닻을 내리고 항 안에 정박해 있는 상황이라 걸어갈 수 있는 도보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오전 시간에만 낚시를 할 생각으로 지인 한 명과 동행했습니다. 포인트에 도착해 밑밥부터 만들고 채비를 꾸렸습니다. 태클박스에서 평소 즐겨 사용하는 쯔리겐 구멍찌 프로그레스를 꺼냈습니다. 프로그레스는 잠수찌 낚시 전용 어신찌로 슬로우, 미디엄, 패스트 등 침강 속도가 각각 다른 세 종류가 있습니다. 슬로우는 글자 그대로 침강 속도가 느린 타입이고 패스트는 빨리 가라앉는 타입입니다. 프로그레스 찌는 가장 작은 S모델도 중량이 15.6g으로 무거운 편이라 원투성과 정투성이 우수합니다. 부피가 비교적 커서 견제를 해도 쉽게 끌려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줄에 프로그레스 S를 끼우고 미채비는 G6 탐색형 수중치와 G7 좁쌀봉돌을 조합해 만들었습니다. G7 좁쌀봉돌은 미채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목줄 중간 지점에 물렸습니다. 동행했던 지인은 비구멍찌로 전유동 채비를 꾸렸습니다. 북동풍이 다소 강하게 불었지만 다행스럽게 잡어 상황은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주변 수심은 6에서 8m 정도였습니다. 낚시자리에서 20m 이내 물밑 바닥은 여밭이었고 그 뒤로는 모래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날물조류가 받치기 시작했습니다. 조류는 왼쪽에서 낚시자리 쪽으로 밀려왔습니다. 채비를 멀리 던져 조류에 태워 서서히 끌어들이는 패턴으로 감성돔을 노렸습니다. 낚시하는 내내 필자에게는 밑걸림이 단 한 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구멍찌 전유동 채비를 사용한 지인은 잦은 밑걸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필자는 미채비 침강 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끼가 착수한 후 바닥까지 8m를 가라앉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어신찌가 전방 20m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채비를 회수했습니다. 밑걸림이 생길 수 없는 공략 패턴인 것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 비구멍찌 전유동 채비를 사용한 지인은 어신찌가 발 앞까지 너무 빨리 다가오는 바람에 밑걸림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심해 원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필자는 프로그레스 S 잠수찌와 G6 탐색형 수중찌가 조합된 잠수찌 채비로 감성돔 손맛을 봤습니다. 맞바람 상황이었지만 낚싯대 초리 끝을 발밑 물속에 담궈 바람 영향을 최소화시킨 덕분이었습니다. 입질은 매우 약았습니다. 하지만 잠수찌와 초리대 사이 원줄이 텐션을 유지하고 있던 터라 약한 어신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필자와 달리 지인은 철수대까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 채비를 원하는 대로 조작하기에는 비구멍찌 전유동 채비는 미채비가 너무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입질을 유도하기 위해 견제를 하면 원줄이 바람에 날리면서 덩달아 미채비가 딸려 올라왔습니다. 여러 차례 입질을 받았지만 바람 때문에 미채비가 급하게 당겨지다 보니 바늘걸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출조를 통해 필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 활성도가 높고 유형층이 넓은 가을 감성돔을 노릴 때 잠수치 채비가 진가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